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정말 또 오랜만에 이렇게 셀피 모드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캐딜락의 리릭을 시승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까지 오느라고 한 50km 정도 주행을 했는데요. 와, 진짜 제가 감탄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거는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거고요. 시승하기에 앞서서 캐딜락 리릭의 디자인 내외관을 빠르게 훑고 지나간 후에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시승하게 될 캐딜락 리릭입니다. 국내에는 총 5가지 컬러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리릭의 키 컬러는 바로 지금 보시는 레드 컬러라고 합니다. 처음에 출시됐을 때에도 이 캐딜락 리릭이 준대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색 바디와 잘 어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금 이렇게 자연광에서 보니까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뻐요. 그리고 화려한 웰컴 라이트도 놓칠 수가 없는데, 요거는 궁금하시다면은 제 라이브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캐딜락 리릭은 102kW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국내 기준으로 주행 가는 거리는 465km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충전구가 이 운전석 앞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딩 방식으로 나오고요. 급속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닫을 때는 다시 약간 속도가 좀 느린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준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휠 같은 경우는 지금 20인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뮤쉐린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265에 50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봐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부로 오면은 요 캐딜락 리릭은 포지션적으로는 SUV에 속하는데요. 실제로 봤을 때에는 뭔가 약간 크로스 컨트리 같다는 느낌이 크게 다가옵니다. 특히 이 C필러 떨어지는 부분이 좀 쿠페형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크로스 컨트리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캐딜락 리릭의 후면부입니다. 제가 비상등을 켜둔 상태인데요. 그랬을 때 이 위쪽에 라이트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양 끝쪽에도 같이 들어옵니다. 근데 역시 미국 태생이라서 그런지 노란 등이 아니라 빨간 등이에요. 지금은 낮이라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요 옆까지 C필러까지 같이 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풀옵션인 스포츠만 들어오긴 하지만 해외에는 후륜구동 모델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위 트림이라서 좀 마력수도 낮기는 한데요. 국내에서 볼 수 있는 리릭은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렇게 602 4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는 이 차량의 힘, 수치를 나타내는데 국내 기준으로는 약 500마력대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딜락의 엠블럼도 최근에 바뀌었는데요. 약간 클리어 타입으로 변하면서 좀 더 심플해진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트렁크는 이렇게 엠블럼을 꾹 누르면은 전개가 되는 방식입니다. 아휴, 너무 덥네요. 이렇게 그늘에 오니까 또 시원합니다. 약간 패스트백 형태로 열리기 때문에 짐을 싣고 내리기에는 굉장히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 트렁크 턱 같은 경우도 제 기준으로는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짐들을 막 이고지고 했을 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 리릭이 처음 공개가 되었을 때 극찬을 했었던 이 롤바, 이것도 나파 가죽, 프리미엄 가죽이 들어가 있고요. 2열 폴딩 또한 전동으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사용성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자, 현재 이 캐딜락 리릭 실내에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비상등 버튼은 조금 특이하게 루프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상등을 켜고 끌 수가 있어요. 또 제가 나오네요. 안녕. 이렇게 차량을 타니까 뭔가 웰컴 애니메이션이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시동 버튼은 버튼식이 들어가 있고요. 버튼을 쭉 누르면 이런 식으로 33인치의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작동이 됩니다. 캐딜락 리릭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전기차잖아요. 근데 다른 전기차와 다르게 이 가변형 리제논 디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스티어링 휠 좌측에 레버를 당기면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내가 당기는 힘에 비례해서 회생제동이 걸리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 캐딜락 측에서는 자전거 타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자전거를 주행했을 때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의 느낌과 가장 흡사하다라고 하는데요. 내가 당기는 만큼만 제동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한 기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현재 배터리 게이지는 한 75% 정도 차 있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397km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에어컨을 좀 켜놔가지고 효율이 좀 안 좋게 나왔는데, 아까 제가 주행했을 때에는 그래도 3km에서 4km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좌측에, 차선 보조나 오토홀드 버튼은 요 좌측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에선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은 이 아래쪽에 묶어놔가지고 생각보다 사용성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캐디락 리릭에는 원페달 드라이빙 설정도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강하게 이렇게 2단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강하게로 다닌 다음에 나중에 끄고 리릭에만 있는 가변형 리제논 디맨드 이 기능을 사용을 해볼게요. 그리고 센터 아래쪽에 보면은 이게 뭔가 해서 눌러봤더니 세상에 수납함이 나옵니다. 공간 자체는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고급스러운 수납 공간이 있고요. 아래쪽에도 되게 광활한 수납 공간이 있기 때문에 큰 짐은 이 아래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어 셀렉터가 있는 부분은 이렇게 컨트롤러가 위치해 있습니다. 실제 기어는 이 스티어링 휠 우측에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R, N, T 보이시죠? 그리고 파킹은 버튼을 누르면은 작동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 외에 리릭에는 나파 가죽이나 리얼 알루미늄, 또 리얼 우드 등등 고급스러운 소재가 정말 많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딱 이렇게 시트에 앉았을 때 되게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뭔가 좋은 차를 탄 것 같다. 그 느낌이 강하게 들고요. 또한 위쪽에 보시면은 파노라마 선루프, 지금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다 열진 않았는데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있기 때문에 2열에 타면은 개방감이 정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혼자 촬영을 와가지고 2열 승차감을 느낄 수는 없어요. 그러면 1열에서의 주행감과 승차감 등등을 디테일하게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출발해볼게요. 고! 짠! 저는 캐딜락의 리릭을 타고 주행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고속도로 주행을 거의 한 40분 정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처음에 제가 이 차량을 탑승했을 때 배터리가 90% 정도 차 있었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약 440km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참고로 리릭은 102kW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주행거리가 한국 인증으로 465km라고 하는데요. 한 90% 차 있었을 때 그 정도 되니까 체감상으로 완충이 되었을 때 실제적인 주행 가는 거리는 거의 500km 가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배터리가 한 80% 정도 차 있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419km라고 나와 있습니다. 리릭은 다른 전기차와 다르게 굉장히 신기한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가변형 리제논 디맨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핸디 브레이크가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레버는 스티어링 휠 좌측에 패들 시프트 형태로 들어가 있거든요. 회생 조정이 아예 없는 상태인데 여기서 이 좌측에 패들 시프트를 사용해서 가변형 리제논 디맨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쭉 가속한 다음에 100km에서 누를게요. 오! 저 아무것도 안 밟았어요. 근데 순식간에 100km에서 65km까지 속도가 줄었습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쭉 가속했다가 눌러보겠습니다. 누를게요. 우와! 와, 진짜 제가 풋브레이크를 발로 꾹 밟은 것처럼 강력한 회생제동이 개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리릭은 원래 회생제동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페달 드라이빙도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이 가변형 리제논 디맨드가 훨씬 더 강력하게 제동력을 발휘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엄청 굴곡진 도로에서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도 이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충분한 감속을 시킬 수 있어서 와, 요거는 정말 안전면에서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곡선 주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치백 아니면 크로스 컨트리 그런 차량을 탄 것처럼 무게중심이 낮게 잘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얼티움 플랫폼으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다른 내연기관 플랫폼 베이스로 만든 전기차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주행 감각이. 그리고 제가 이게 지금 막히는 길도 가고 고속도로 주행도 했는데 승차감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 리릭이 가격이 되게 비싸잖아요. 한국에서는 풀옵션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1억 696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억에 조금 더 넘어요. 보통은 1억이 넘어가는 차들은 다 좋아요. 깔 게 없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가격? 근데 이 리릭도 동일하게 1억이 넘는 차다 보니까 정말 편안하고 고급스럽고 우아합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있는 차량처럼 안 좋은 노면 상태에서도 상당히 부드럽게 반응을 해주고요. 잘 포장된 도로에서는 사실 말할 것도 없죠. 지금처럼 방금 약간 도로가 많이 깨져 있는 데였는데도 불구하고 노면 상태를 운전자에게 읽어주고 있긴 하지만 불편한 충격은 이 하체에서 거의 다 흡수를 시켜버리고 있어요. 이거 봐요.
너무 편안합니다. 한 번 더 넘어볼게요. 방지턱. 엄청 푹신거리죠. 이게 진짜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냥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고급스러운 억 단위의 차, 요 하체 감각하고 동일합니다. 정말 편하네요. 정말 편안합니다. 억 단위가 넘어가는 전기차 중에 지금 리릭하고 가장 비슷한 하체 감각을 가진 차량이 벤츠의 EQS SUV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거는 리릭보다 훨씬 더 비싸긴 해요. 비싸긴 한데 S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하체 감각이 리릭에도 있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심지어 S클래스는 벤츠에서 이제 플래그십을 담당하는데 리릭은 아직까지는 한국에선 플래그십이지만 이제 해외로 가면은 에스컬레이드 IQ라고 대형 전기 SUV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직 한국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얘는 준대형급을 감안하면 대형급이 가지고 있는 편안하고 안락한 승차감이 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생각하면 아니 1억이 넘으니까 당연히 비싸니까 좋겠지 하는데 경쟁차들하고 비교해보면 확실히 캐딜락 리릭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진짜 좋아요.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럭셔리 전동화 모델을 보시는 분들은 이 리릭도 같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습니다.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에도 부드럽게 끌어올려줘요. 이게 또 이제 공차 중량이 2.7톤이 조금 넘거든요. 그리고 총 중량은 3톤이 넘어서 결코 가벼운 차량이 아니기는 합니다. 상당히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첫 거동성은 되게 스피디한 편이에요. 그러면서 쭉 가속할 때에는 또 약간의 묵직한 고급스럽고 안정적인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럭셔리 전동화 SUV 딱 이 느낌이 들어요. 현재 고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노면 상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정숙도 어떠세요, 여러분? 운전자인 저는 진짜 조용하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시속 91km로 가고 있습니다. 91km로 가고 있고 지금 통풍 시트도 최대 3단을 켜둔 상태이고요. 에어컨도 켜놨습니다. 요랬을 때 정숙도가 이래요. 와, 하부 방음이 상당히 예술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리 이음새 지나가 볼게요. 거의 안 들리죠?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조용하게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녹음된 음성을 여러분들의 핸드폰이나 아니면 스피커로 다시 송출해서 듣는 거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거랑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운전자인 저는 너무 조용합니다. 이 캐딜락 리릭은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뭐 쉐보레 차량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 기능인데요. 내연기관 기준으로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은 엔진에서 오는 주파수와 반대되는 위상을 쏴줘서 조용하게 느껴지게 해주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뭘 타고 있죠? 전기차를 타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엔진이 없다 보니까 기능이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전기차를 탔을 때 가장 시끄럽다라고 느껴지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로드 노이즈입니다. 특히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더욱더 이 로드 노이즈가 시끄럽게 들리거든요. 근데 캐딜락 리릭은 로드 노이즈와 반대되는 주파수를 쏴주기 때문에 상당히 조용합니다. 그리고 외부 풍절음도 거의 없어요. 거의 안 들립니다. 되게 조용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려요. 아, 제가 통풍 시트 꺼볼게요. 보통 통풍 시트의 소음이 가장 세거든요. 지금 통풍 시트를 꺼둔 상태입니다. 현재 바깥의 온도가 지금 35도긴 하지만 잠깐 꺼봤어요. 이랬을 때 상당히 조용하죠? 조용합니다. 캐딜락 리릭은 102kW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덩치가 크고 럭셔리 정동화 모델이라고 하면은 배터리가 용량이 좀 큰 게 들어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리릭도 한국 기준으로 가격이 1억 696만 원이기 때문에 제법 큰 102kW의 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사양은 4륜구동, 이 AWD 모델밖에 없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후륜구동 모델이 있어요. 후륜구동 모델은 한 300마력대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도도 괜찮은 스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국내에는 풀옵션인 스포츠 트림만 들여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4륜 구동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후륜에서 밀어주는 힘이 약간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륜이 4, 후륜이 6, 다대 6 정도 구동력을 가져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엑셀을 밟았을 때의 느낌이 상당히 경쾌하면서도 접지력도 되게 좋게 느껴집니다. 밟으면 밟는 족족 그냥 쑥쑥 잘 나가요. 너무 잘 나갑니다.
그리고 리릭의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투어, 스포츠, 스노우, 마이 드라이브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가장 컴포트, 노멀,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드가 바로 투어 모드입니다. 그래서 스티어링 휠 감도라든지 하체, 서스펜션 감도 아니면은 구동되는 모터의 감도 이런 것들이 그냥 노멀하게 맞춰져 있다 보니까 현재 지금 투어 모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냥 정말 무난하고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성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차감도 상당히 컴포트하고 편안하게 느껴져요. 리릭은 내연기관 환산 시에 약 500마력의 62.2토크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경쟁 차종이라고 볼 수 있는 벤츠의 EQE SUV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달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 오,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뭔가 계기판이 디자인이 살짝 변했어요. 그러면은 속도를 살짝 늦춘 다음에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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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밟을 수 있는데 너무 초고속 영역에 진입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쫄았어요. 살짝만 밟았습니다. 근데 이게 전기차라고 막무조건 최대 토크 힘을 발휘하면서 그냥 팍 가주는 게 아니라 흡사 대배기량의 고마력을 가지고 있는 내연기관을 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보통 대배기량의 고마력 내연기관 차량들은 물론 밟자마자 잘 튀어나가기는 하는데 얘는 그냥 태생부터 강력한 애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상당히 가속감이 좀 특이해요. 다시 한번 밟아볼게요. 밟는, 와, 최대 토크도 장난이 아닌데, 야, 이거 와, 차가 오늘 많아서 많이 달리지는 못하지만 정말 안 막히는 도로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는 그냥 순간 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동력이 정말 세다고 느껴지는 게 그냥 미끄러지듯 그냥 후루룩 가버리는 게 아니라 한 땀 한 땀 접지력을 보완해주면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4륜 구동하고 다르게 조금 더 구동력에 초점을 맞춘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리릭 같은 경우는 전기차긴 하지만 구동력이 좋기 때문에 다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견인도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구동력이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제가 훅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배터리 효율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전비는 지금 3.6km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거운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이 차체를 끌어올려주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가상 사운드도 같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밟았을 때 그러니까 들리긴 들려요. 가상 사운드가 뭔가 엔진이 돌아가는 것처럼. 근데 타 브랜드의 전기차와 비교한다면 좀 소극적인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경쾌하게 나와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 근데 투어 모드로 다시 바꾸니까 시트 포지션이 살짝 달라진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방금처럼 스포츠 모드일 때는 이게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근데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처럼 약간 전고가 낮아지는 느낌이 들면서 뭔가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잘 잡혀 있으면서 살짝 변화가 된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다시 이제 컴포트 모드 격인 투어 모드로 바꾸니까 살짝 뭔가 위로 올라온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체 감각도 아까보단 나긋나긋해졌어요. 그리고 현재 톨게이트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노면 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음이 들리기는 하지만 이 아래쪽에 노면의 요철들은 거의 안 느껴집니다. 야, 그냥 뭐 실크 로드를 가는 것 같네요. 자, 지금 터널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약간 보이실 것 같은데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요 아래쪽에, 센터 아래쪽에도 나오고 시트 좌우측에도 나오고 도어 트림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하단부와 상단부를 나눠서 앰비언트 라이트를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인테리어적으로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뛰어나요. 그리고 특히 도어 트림 이쪽에 있는 별이 박힌 것처럼 생긴 요 앰비언트 라이트 있잖아요. 요게 레이저로 일일이 다 각인을 시킨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만졌을 때에도 뭔가 인테리어 소품을 만진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방에도 33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야간에서의 감성도 다른 브랜드의 전기차와 비교했을 때 빠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계기판 모드도 총 4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게이지 모드는 이 지금 나의 속도를 디지털 숫자로 표기를 해주고요. 좌우측에는 약간의 그래프로 주행거리라든지 아니면 나의 회생제동 조절 감도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너지로 바꾸게 되면은
좀 더 심플하게 보여주고 있죠. 에이다스 실행 조건은 다른 브랜드랑 비교했을 때 조금 눌러야 되는 버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큐에 원터치로 바로 실행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살짝 불편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법한 포인트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적응이 되면은 꽤 빠르게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차간거리 이런 것들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슈퍼크루징은 국내에서는 구글 맵을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거는 좀 아쉬운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에이다스 면에서는 다른 타 브랜드랑 비교했을 때 약간 아쉬운 포인트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마사지 시트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마사지를 해주고 있긴 한데 막 엄청 개운하다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냥 약간 허리를 눌러주고 펴주는 그 정도의 감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마사지 감도가 세진 않지만 있고 없고의 차이가 많이 크죠. 자, 이렇게 캐딜락의 첫 번째 순수 전기차인 리릭을 시승해 보았습니다. 아메리칸 럭셔리 브랜드답게 편안한 승차감과 조용한 실내 공간, 그리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재질들과 풍부한 가속감까지 정말 인상적인 기능들이 많았고요. 또한 내연기관이 아닌 순수 전기차다 보니까 전기차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가변형 리젠온 디맨드라든지 원페달 드라이빙 등등 이런 기능들도 실사용성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감이 많이 다가오는 그런 포인트들이 되는데요. 일반인 구매자 입장에서 보면은 역시나 가장 큰 단점은 가격 진입 장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만큼 크고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하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후륜구동 사양은 조금 저렴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약간의 가성비를 노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 전기차가 될 수도 있을 법했지만 물론 가격이 1억이 넘기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은 아예 없고요. 그냥 1억 699만 원 이 가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전동화 SUV를 찾으시는 분들에겐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디자인. 상당히 심플하게 생겼죠. 그래도 있을 건 다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럼 캐딜락의 첫 번째 순수 전동화 모델 리릭의 시승기를 마쳐보도록 해볼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